1월 15일 금요일 오후 12시 01분 39초,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출발 오늘의 증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최희마 앵커라고 합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많이 안 늘어오는 것 같죠, 구독자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그리고 또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항상 뭐 똑같은 멘트지만 잘 아실 거고 무료로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게시되고 있고 기사 링크도 많이 올라가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기사를 찾지 않아도 그 두 개의 텔레그램으로 모든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있고요. IT 쪽의 달인, 뒤통수 나오는 키 큰 녀석 이따 나옵니다. 얼굴 보면 알 겁니다. 정말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고 주시장이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별거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재료들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아침 금요일 날 나온 재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겠죠. 취임식이 이번 주말에 있겠죠. 추가 경기 부양책 나왔고 2월 달에는 2차 부양책도 공개가 된다고 지금 예고가 됐고 1조 9천억 달러 뭐 얘기 나왔는데 2천조 원 돈잔치죠. 돈잔치. 그 재료가 나오고 미국 주가지 선물이 조금 미온적이라서 효과는 반감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워낙 많은 돈을 풀기 때문에 돈에 깔려 죽는 거는 뭐 올해 내내 이어질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출렁거림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밋밋해요. 뭐 맨날 그 10년물 국채금리 얘기하고 뭐 하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식상하니까 변한 것이 크게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미국의 국가부채가 트럼프 임기 중에 한 7조 달러가 늘었는데 토탈해서 미국은 27조 달러의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또 빚이 늘어날 거고 그럼 뭐 한 30조 달러 뭐 계속 하는 거지 30달러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경원 정도 넘겠죠. 계산도 잘 안 되는 그런 뭐 돈입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미국이 하는 거는 뭘까?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달러라고 그랬잖아. 달러를 또 수출하겠지. 그럼 우리나라 또 들어오겠지. 그러면 그걸로 뭐 주식 사겠지. 그럼 주가 올라가겠지. 지금은 뭐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국내에서 파는 거야 이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팔아서 빼나가느냐의 여부인데 빼지는 않는 것 같고 빼나가면은 환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환전 수요가 전혀 포착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여기다 쟁여놓는 거지. 보통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원화 계정에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1조 넘게 지금 한 12시니까 계속 사는 거지. 뻔히 알겠지만 오늘 나온 재료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고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 그리고 또 멘트는 조금 거슬리는 멘트는 있었어.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빠르다. 주식에 대한 멘트를 이례적으로 좀 하긴 했어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귀를 막고 주식을 사는데 요점은 하나지. 은행의 수신금리라는 게 또 인하가 돼서 0%대 예금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에 돈 맡기면은 이자 안 준다는 얘기고 세금을 떼고 나면은 밑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지 마. 대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금리는 살짝 올립니다. 은행은 넣어놨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 문자 스팸에 두 가지가 많이 올 텐데 하나는 대출 받으세요. 두 번째 문자는 주식 무료 추천. 이거 올까? 되게 많이 오지 막. 할 게 뭐 지금 주식밖에 없고 뭐 그거를 자조적인 얘기로 자꾸 섞지만 뭐 어쩌겠어. 우리 주발린이 오히려 주식 잘하는 것 같고 세컨슈머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두 번째 컨슈머 요게 합쳐진 용어인데 주발린이처럼 2030 세대가 좀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아는 것들에 투자를 하고 확신을 갖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세컨 컨슈머라는 게 뭐냐면 중고품도 사는 거야. 나한테 필요하면은 그거를 뭐 비싸든 싸든의 가격은 떠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굳이 근데 신상품을 막 사는 건 아니고 이런 새로운 소비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하는 금융시장이 좀 더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고 현실입니다. 지금 양파 한 개 얼마인지 아니? 1250원이야. 마트에 가면은. 비싸지. 양파 한 개에 1250원. 양파는 많이 먹잖아. 고기 구울 때도 해두고. 제일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딜 것 같아? 짜장면이야, 짜장면. 미친 듯이 양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짜장면 값도 오르든지 양파 량이 줄든지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지. 짜장면은 서민적인 음식이고 이미 두부값은 오른 거 아실 거고 쌀값도 한 16% 오를 겁니다. 대파값은 40% 이상 오를 거고 계란 한 판에 6,000원입니다. 뭐 어쩌겠어. 그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 그냥 인지는 하고 있어야지. 정부가 인지하고 있고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자극을 받잖아. 그지? 금리가 자극을 받으면 아까 대출 받으세요 했던 것들이 오그라들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또 양면적인 거긴 한데 한국은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약해요. 왜? 원자재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수입해 온단 말이야. 그 수입하는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을 상쇄하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돼.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금리를 만질 수는 없거든. 외국인이 이렇게 보면 저 원화 또 강세 가겠는데? 그러면 또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고 달러가.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그런 순환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좀 다릅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 물가는 자꾸 자극받고 있고 농산물은 뛰고 있고 그럼 대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돼지고기 가격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지금은 린호그라고 하는 국제선물시장에서는 돼지 선물도 거래합니다. 우리나라도 돈육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 보면은 금 선물도 있고. 근데 이제 돈육 선물은 아직은 좀 주춤하는데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 중국 애들 돼지고기 먹지. 근데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돈수가 줄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키우려고 막 돼지 종자를 뿌려놨는데 얘들 또 사료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 사료값이 또 들썩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잠깐 나타났던 거지만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뭐 사료, 비료, 농산물이 약간 들썩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린플러스라고 하는 스마트팜 업체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주가는 뭐고 뭐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뭐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와 직관된 것들만 이렇게 메이킹을 하지. 뭐 하여튼 스마트팜은 올해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습관의 변화지만 집에 자꾸 갇혀 있잖아. 못 나가게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식하지 마세요. 식당 가지 마세요. 집에서 해먹는단 말이야. 집에서도 삼겹살을 구워 먹어. 그지? 한번 구워 먹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잘 안 먹게 돼. 집에서 해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가정용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서 관련 기업들이 돌아오는 주에는 주목을 받을 것 같아. 선진포크라는 그다음에 팜스토리 약간 삐질했을 거야 금요일 날 벌써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CJ제일제당 지금 밀가루를 추적하고 있는데 밀가루 값이 오르면은 당연히 제분업체도 한번 주목받겠지. 쉬운 투자야 사실.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대한제분 같은 것도 주가 밀려 있잖아. 그러니까 밀가루가 올랐다 그러면 뭐 대한제분 뭐 그런 제분업체들도 주목은 좀 받을 수 있고 정치 테마 막 가는 거야. 정치 테마주도 아니 시세가 시세니까 왜 올라요 하면은 모르는 경우는 증시기업원에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어쩔 거야. 대중의 관심이 많으면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대권 후보로서는 가장 높잖아, 그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의 인맥을 계속 파고드는데. 뭐 중대법대 출신이시잖아. 근데 중대법대 나온 사람들은 다 보는 거지 이제. 그 연령대는 다 보는 거야.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뭐로 있다 그러면 오케이, 야 이재명 관련주 딱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좀 찾은 건 아닌데 무슨 기업을 보다 보니까 이 기업도 그런 연관성이 있구나. 그래 봤던 게 이제 BBC라는 회사입니다. 정규 방송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내가 테마주를 권고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BBC는 칫솔모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야. 왜 웃어? 야, 칫솔모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이게 코로나 수혜주잖아. 집에서 전부 다 시켜 먹으니까 그잖아, 그지? 그러면 양치질 존나게 해야지. 칫솔이 우리 전 국민의 한 가정당 10대 개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여분으로 다 전동 칫솔도 많이 쓰고 그 칫솔모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간 사이 또 잇몸하고의 치골 사이 이렇게 다 잘 청소하려면은 칫솔 끝이 이렇게 약간 날카로워야 돼. 찔릴 정도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미세사로. 근데 그걸 깎아내는 기술이 이 BBC가 잘한답니다. 잘해. 아, 이제 웃는 게 좀 웃기지만.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많이 잘 나고
BBC를 내가 조사, 3분기 누적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290억, 순이익이 70억, 자본금이 27억이니까 3분기까지 290억이면 연간으로 한 300 몇십억 하겠지. 그러니까 자본금이 27억이면은 늘 얘기했지만 재무제표 볼 때 그 자본금의 한 10배 정도는 매출하면은 제조업은 정상 정도. 그러니까 자본금이 27억이면은 연간 매출 270억만 해도 그냥 회사는 돌아가는구나. 근데 얘네는 이제 300 몇십억 하겠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매출했는데 순이익이 70억이야 지금 3분기까지. 그러면 온기로 쳤을 때는 대략 80억이나 90억 가까이 되겠지. 매출 300 몇십억에 한 8, 90억이 순이익이면은 이 순이익률이 좋잖아. 그러면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EPS가 한 1,500원에서 뭐 1,600원 이렇게 될 거고 현재 주가 2만 원이면은 PER이 10배가 채 안 되지. 물론 성장성이라는 게 칫솔모가 좀 한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뭐 에어 필터, 소재, 보건용 마스크, 뭐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뭐 차량용 산업용 에어 필터, 칫솔모가 조금 더 이제 극세화되면은 그런 필터용으로도 많이 써요. 마스크에 이제 멜트 브라운이 원재료인데 요 면포가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멜트 브라운을 녹여가지고 약간 툭 이렇게 커버해서 기공을 작게 하는 거거든. 극세한 데에다가 뭐 필터링을 잘 쓰겠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그 공시를 쭉 찾아보면은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임직원들 리스트가 쭉 있고 임직원 중에 이제 윤모모 씨 실명을 밝힐 수가 없고 근데 66년생이셔. 근데 중대법대를 나와서 판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와. 근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64년생인데 한 2회 정도를 늦게 들어가셨나 그럴까.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66년생과 64년생이 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아주 멋있 그림 그린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나래지만 뭐 요즘 뭐 왜 수산 INT, 대성 미생물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재명 관련주 이래갖고 올라. 그럼 찾아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야. 사회이사가 법대 출신이고 뭐 중대법대 그래갖고 둘이 알지 않을까? 이러는 거지. 도지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정치 편향을 드는 건 아니에요. 네, 모두 사랑합니다. 네, 모두.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금융 당국에서는 제동 장치가 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금리는 너무 싸고 대출은 받고 막 난리 부르스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속도 조절만 좀 하자 이런 개념으로.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그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어. 바이오. 그중에 가장 탑은 바이오. 그런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수익성이 붙는 거는 공매도를 잘못 치면은 뒤집니다.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다 죽었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지. 롱숏이나 뭐 이런 것도 아무거나 막 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용어지만 이제 아비트레이지라고 차익거래 같은 거. 금융은 복잡하게 용어를 꼬아놔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거를 풀어주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고. 그 정도? 뭐 매크로하고 뭐 약간의 그 개별 이슈들만 잠깐 봤어요. NDF 간혹 올려주시는데 네. 그게 뭔지 좀 설명. 미안합니다. 설명을 일일이 달아드려야 되는데 외 환율입니다. 환율은 역내 환율이 있고 역내는 이제 서울 환시라는 데에서 형성되고 역외는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밖의 시장입니다. 우리 이 지역 밖에 Non-Delivery Forward 그래서 NDF 실물이 인수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거래는 하는데 내가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환율을 거래하는데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결제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런던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NDF, 뭐 화살표 1원 몇십 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역외 환율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울 환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 이제 3시 반에 서울도 끝나. 근데 뭐 1,100원의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으로 끝났는데 근데 뉴욕에 이제 내일 아침에 종가는 뭐 1,097원 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NDF는 3원이 떨어졌지. 그 3원에 뭐 여러 가지 복합식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환율이 떨어졌냐 올랐냐는 우리 환율 시간에 한번 했지만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원화 강세. 그지? 그럼 외국인들도 그걸 봤잖아. 그러면 원화가 서울에서 이제 강해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조금 관심 두거나 원화 표시 유가증권 중에 주식 아니면은 KP물, 한국 채권 그런 것들을 사. 근데 지금은 주식을 사진 않고 한 국채를 사.
KP 한국국채. 더럽게 무거운 한국항공우주.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저 키 큰 애가 잘 알아. 한국항공우주. 솔트룩스 AI 괜찮습니다. 20날인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대표이사가 저희 정규 방송에 나와요.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고 정규 방송이 이제 9시 한 20분쯤 될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이제 엔트그룹 마윈에 엔트그룹이 중국 공산당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카카오페이도 페이팔 키 큰 애야. 페이팔이냐? 알리페이에 좀 엉켰어.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조금 저기 되면은 카카오 전체에도 영향을 좀 줄 수 그러니까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브 컴퍼니에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면 뭐 회사는 다시 데이터가 워낙 풍부하니까. 쿠팡은 왜 가게 갈라해요? 한국 디스카운트 때문이 아닐까? 한국에는 이제 쿠팡 자체에는 부채가 높을 거예요. 다 빚으로. 다 빚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차입을 많이 했잖아.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국에서는 좀 낮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평가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조인트가 그 손정희 회장이잖아. 일본의 손정희 회장의 뭐지? 키 큰 애가 뭐지? 소프트뱅크하고 쿠팡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상장 IPO 이슈도 국내 로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로컬의 임직원들 잘 몰랐어. 내가 그 쿠팡 상장 이슈 나올 때 내부에다 물어봤더니 에? 아,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인가 보네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흘러나왔어. 쇼티지라는 그 공급 부족, 물량이 없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는 뭐 미친 듯이 지금 그 반도체가 없어갖고 차량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야. 중국도 그렇고 미국 내 현지 공장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은 이제 전장이라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니 AI니 뭐 이렇게 접목이 되잖아요.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까지도 한 100여 개가 들어가는데 그 100개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차가 왜냐하면 이게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아니 뭐 많이 있잖아. 뭐 다 알 거야. 그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기적인 힌트는 이 얘기가 이제 내 입에서 나왔잖아. 그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알아. 결국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차를 생산을 못하면은 판매가 줄겠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의 주가는 수익성이 좀 낮아지겠네. 그럼 주가는 조금 밀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주린이들이나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은 애플카, 와, 현대차, 뭐 기아차 광분을 하잖아.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자동차는 완성차는 조금 슬로우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현대차, 기아차 사지 말라는 얘기지. 사라 팔아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굳이 막 서둘러 사지 말라는 거야. 너무 빨리 올랐지. 기대감으로 올랐고 아주 이례적으로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 말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 키 큰 여성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수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이렇게 인기 프로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디서 네. 개소리야.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금요일 날 그 정규 방송에 나와요. IT 전문으로 해서 뭐 매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자신문이라는 데에 10년 넘게 IT 전문 기자로 있었죠. 자, 지금은 저랑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한솥에다 같이 져서 먹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아이템형 우리 아이템 아이템은 이제 그만 나오는 걸로. 아이템은 그만 나오고. PD가 같습니다. 네. 프로듀서를 갖고. 는 워낙 전문가고 내공이 출중하다 보니까 내가 뭐 여기서 가끔 떠들었던 대부분 원천 소스도 우리 가치 투자 클럽에서도 많이 주지만 이영수 대표가 주는 것도 많고 저랑은 뭐 호용호재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 대화식으로 반말을 내가 하니까 네. 이해하고 네. IT 뭐 반도체 워낙 네. 뜨겁죠. 너무 다소곳지 않지 마. 네. 아주 어색해서 그래요. 어떻게? 어색하지 나도. 아유. 참 기업 저기 네. 뭐 삼진 네, 오늘 삼진 했는데 히트 쳤어요. 네. 10몇 프로 올랐죠. 이익이 잘 나오는데 이제 주가가 더럽게 안 가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700억? 원래 우리 처음에 가졌을 때는 500억대였어요. 500억. 네, 500억대인데 막 그 주가는 안 갔는데 이 회사가 소통을 시장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몰랐어. 그렇죠. 이미 떠 있는 회사들은 다 뭐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고 뭐 하는데 굳이 제가 나와서 뭐 하나 더 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금호타이어랑 뭐 한다며. 네. 아 그거 오늘 한 거요? 그거 네가 단독으로 했잖아. 네네. 단독 기자는 아니 현직 기자는 아니고 네. 지금은 전직 이제 컨설팅 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단독 정보 취합. 네, 그지? 맞습니다. 금호타이어랑 삼진이랑 네. 뭐라는 거야? 타이어에다가 결국은 센서? 삼성이랑 할 거예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제 추정인데 어. 결국 삼성이랑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뭘 할 건데 그게 이제 금호 타이어하고 같이 해서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아, 브릿지구나. 네네 맞습니다. 옛날 원천 때는 아버지 1세대에는 네. TV 리모컨 회사였잖아. 네, 지금도 리모컨은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겠지. 네, 리모컨이 이제 리모컨도 발전을 하는 거지.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으로는 좀 먼 아이템이니까 IoT 이제 이세 경영 되면서 IoT 사물 통신 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게 삼성라면 네. 아니야. IoT 쪽은 이제 대부분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오늘 처음 확인돼서 이제 주가가 반영된 거죠. 맞아. 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라면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알지만 네. 집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 어떤 여자가 오늘 비 올 건지 말 건지 예측해 주잖아. 정확해. 우산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레미안 사세요? 네. 타이어도 막 변형된다며. 일단은 센싱 쪽이고요. 일단은 뭐 공기압이라든지 노면 마찰 뭐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들 이런 걸 촉각으로 타이어로 이제 센싱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타이어의 형태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패턴. 눈이 오는 날은 이제 패턴이 좀 더 이제 이렇게 마찰이 좀 더 잘 되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는 게 이제 스마트 타이어의 방향인데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다. 금호 타이어랑 네. 뭔가 한번 스마트 예. 확인된 타이어. 거잖아. 그치? 네. 오늘 그래서 그- 주가는 조금 반응했고 네. 단독으로 뭐 방송에 네. 얘기했고 그거는 삼성도 나중에는 자동차 자율주행 이제 삼성은 이제 보시나 음. 일본의 덴소 같은 전장 부품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도 주고 디스플레이도 주고 카메라도 주고 통신 모듈도 줄게. 그러면 오케이. 니들이 전기차를 개발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이런 컨셉인데 그럼 거기 하나의 어떤 구성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삼진이. 참 그 얘기 또 했잖아. MC넥스를 잘 많이 보는데 삼성이 갤럭시 S 울트라 21 내놨잖아. 근데 네네. 이제 카메라가 많이 부각이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화상수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거지만 제일 주목받는 건 카메라 아니겠니? 네, 그렇죠. 카메라가 이제 우리 많이 봤던 자화전자, 동훈하나테, 옵트론텍, 옵트론텍 네. 거기에 이제 MC넥스 뭐 또 있지만 폴디드 줌이라는 개념을 네네. 우리가 처음으로 사실 이영수 대표가 또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았는데 하여튼 이 비정형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네네, 얘기하잖아. 그렇죠. 빈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동향에 대해서 요즘 네. 파운드리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거는 파운드리가 쇼티지인 거고요. 전 세계 시장의 50% 60%를 TSMC라는 대만 업체가 파운드리를 먹고 있는데 이제 5나노 밑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는데 그게 EUV 공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보시는 분들은 되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테크 쪽으로 이해도 높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보고 이제 그 사이클을 내가 먹으려면 전공정은 EUV, 후공정은 X큐브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거기 이제 뭐 냄새라도 나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주가는 그렇지.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공정의 EUV, 네. 이 노광 장비는 ASML,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근데 이번에 인텔이 사업부 하나 접으면서 그 EUV 장비를 대만이 가져갔다며. 사실 ASML이라는 회사가 1년에 딱 만들 수 있는 EUV 장비가 40대 정도밖에 40대.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항상 TSMC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시장 점유율대로 가져가는 거죠. 삼성이 한 10대 정도를 이제 보통 가져갔는데 거기서 한 2대 정도 더 받으려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네덜란드 날아가서 회장이, 만나고 온 거고요.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뭐 미지수지만.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두 대만 더 땡겨와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성은 칩 설계 사업부가 있잖아요. 시스템 LSI라는 칩 설계 사업부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대부분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팹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이 설비가. 네, 설비가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한 칩을 다 생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mm 웨이퍼 쪽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지. 자체 생산이 안 돼서 외주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DB 하이텍도 지금
100% 풀가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뚝딱 지어서 지을 수 없죠. 뭐 이게 음악 병상 그렇죠. 짓듯이 뭐 뚝딱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나 800mm 팹은 뭐 20, 30년 전에 지었던 팹들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2인치 설비들을 8인치짜리에다가 막 갖다 쓰고 네네. 뭐 이렇게 한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 수준을 받으려면 어. 그렇게라도 밀어내야 되는 건데 예. 오케이. 일단 EUV 관련 장비들은 많이 올랐어요. 음. 관련주들 뭐 SNS텍, FST 이런 회사들은 이미 좀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 음. 후공정도 형하고 방송하면서 이제 그 후공정 한번 쫙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러나 업체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30% 이상 올랐거든요. 어허. 그날부터. 어, 근데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지? 대표적인 게 이제 KC텍이라는 KC텍. 회사고요. 거기는 이제 CMP 슬러리, CMP 장비 하는 회사고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CMP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위에 이제 방막을 증착을 하잖아요. 음. 방막을 증착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끈해 보이지만 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우둘투둘해요. 음. 굉장히 단차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슬러리라는 아주 미세한 가루 같은 거 액체에다가 섞어서 뿌려서 막 갈아내는 거예요. 연마 그렇죠. 닦아내는 거. 네, 그렇죠. 우리 자동차 기스 나면은 광고에 많이 나오지만 뭐 이렇게 뭐 크림 발라갖고 막 닦으면 맞습니다. 광택 다시 나듯이 그런 비유가 형태. 굉장히 좋아요. 한숨 잘 네. 테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장비도 하고 음. 거기에 들어가는 슬러리도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X큐브라는 게 결국은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TSV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평면이 아니라 네. 이제 3차원의 네네. 입체. 왜 그 영화 보면은 큐브라는 영화가 있어. 다는 안 보셨겠지만 돌리는 큐브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3차원입니다. 근데 그 컨셉이죠. 기존에는 이제 약간 2차원적인 평면이었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반도체 그 AP하고 캐시 메모리를 음. 수직으로 쌓아서 TSV로 연결하는 거. 음, 그럼 결국은 그 핵심 기술은 TSV. 원칙. 그렇죠. 음. TSV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실리콘 웨이퍼에다 구멍 뚫어서 거기에 그 고리 같은 거 채워서 그 회로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갈아내야 돼요. 평평하게. 그런 장비를 이제 기존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외산 장비를 거의 대부분 100% 썼는데 그렇지. 이쪽을 국산화하면서 굉장히 삼성이 캐시텍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떤가? 시총 한 6천억대 정도인데 그래도 1년에 500억 이상 이익 나는 회사인데 정말부터해서 계속 제가 딱 그 정도 5천억대 한미 반도체 가져왔어요. 맞아. 한미 지금 반도체. 1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 딱 MC넥스도 1,000억. 6천억. 원래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 4,000억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네. 1조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맞아. 1조 같은 간 거죠 지금 거의. 아, MC넥스는 우리 민동욱 대표님. 네. 동욱이 형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주고 겸손해 부위 이런 네. 거. 아직 덜 오른 회사가 이제 메카로라는 회사가 메카로, 아직, 메카로. 메카로, 우리 또 네, 메카로 우리 했어. 저기 39금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다 이영수 대표가 가르쳐 준 네. 거야. 턴어라운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굉장히 턴어라운드 세게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하는 회사예요. 이제 D램에 증착할 때 쓰이는 프리커서라는 소재를 하는데 하이닉스한테 100%를 담당했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SK 트리캠이라는 새로운 밴드를 끌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좀 많이 밀려서 힘들어진 거죠. 얘들이 그 기존에는 25나노대 정도를 주력을 했는데 이게 10나노대로 진입을 했어요. 더 밑으로. 그래서 네, 10나노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만 쪽으로 신규 뚫었습니다. 19나노 쪽으로 대만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게 됐고요. 이것도 뭐 특종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때 방송에 단독 했잖아요. 뭐지? 메카로 페로브스카이트하고 페로브스카이트. 우리가 대부분 단독한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도 여기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고 세라믹 소재도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탈 거고 매출이 한 5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 쪽으로. 그러게. 근데 마진율 굉장히 좋거든요. 시가총액 1,400억이야, 그지?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네. 하여튼 네. 2배 두세 배는- 이상은 3배까지. 트렌드만 맞아 떨어지면 그렇지. 조금 기간은 저기 하겠고 물론 이재명 테마주는 아닙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물론 걸리면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내 모릅니다. 이 회사가 근데 상장했을 때 아마 한 시총이 4천억, 5천억 정도 했을 거예요. 4천억, 네, 5천억. 상장했을 때 그게 이만큼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전 수준으로 이익이 난다 그러면 되돌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그 새로운 태양 패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유니테스트하고 하나솔루션이 대부분 관련주로 돼 있는데 이 회사도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열하고 습기에 취약한데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코팅. 실링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화가 될 거예요. 작년에 한 5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종목도 이제 TSE라는 회사. 프로브 반도체 웨이퍼
그 전기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 반도체 이렇게 다 그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칩들이 딱딱딱딱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전에 얘들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보내서 돌아오는지 피드백을 가지고 이게 양품 불량품을 거르는 그건데 이게 와플 기계처럼 이렇게 동그란 판때기를 이렇게 뚝 누르면 이게 되는 건데요. 거기 굉장히 미세한 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들이 회로를 딱 터치를 해서 전기를 흘리는 이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가공하기 힘들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이제 D램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 회사의 모멘텀은 소켓입니다. 지금 리노공업, ISC 같은 애들이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이 주력이고 ISC는 메모리 쪽이 주력이에요. 그럼 기술적으로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핀 타입 이렇게 스프링으로 꾹 누르면 이게 핀이 나와서 딱 접촉을 해서 이게 전기를 테스트하는 거고 ISC는 밑에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게 압력을 꾹 누르면 밑에 있는 도전체들이 이렇게 배열이 바뀌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타입인데 러버 타입이 가격이 싸요. 고무? 네, 가격이 싼데 이게 메모리에만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그 표준화가 안 돼 있고 다 제각각이니까 이걸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다 핀 타입을 쓰고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는 러버 타입을 썼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러버 타입으로 비메모리를 뚫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메모리 칩을 띄우면 빨리 망가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내구성을 보완을 했고 러버 타입이 5G 통신에 유리합니다.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주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핀으로 하면 기존 핀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소재를 바꿔야 돼요. 가뜩이나 핀 타입 같은 경우는 러버 대비해서 두세 배 비싼데 그럼 핀 소재도 바뀌면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버 타입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내구성 때문에 못 썼는데 그거를 이제 TSE라는 회사가 그거를 개발해서 콜을 받았어요. 한글로 그래서 TSE지. TSE.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퀄컴 칩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렇지. 그 테스트 쪽을 얘들이 대부분 받지 않아. 어쨌든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고요. 3분기 올해 뭐 한 500억 중반대 이익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시총이 뭐 6천억대 초반 정도, 8천억, 9천억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아 이렇게 다리 꼬고 앉거나 이렇게 앉는 거는 이해하세요.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가슴을 배 위에다 올려놔야 돼서 거만함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건 뭐 손수건이 아니 옛날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에요. 햄버침이요? 방송 중에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아니 궁금하니까 반도체 공정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많은 공정이 필요하잖아. 네, 맞습니다. 이건 하여튼 IT는 네. 어렵긴 어려워요. 해. 네. 들으면은 와 굉장히 좋은가 보다는 알겠지만 끄덕여 거의 다 못 알아.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삽니다. 키가 몇 센치예요? 86입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내가 키 큰 애라 아, 그래. 네. 바이오는 어떻게 되냐? 바이오도 뭐 좋죠. 바이오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닌데 듣는 게 많아. 네. 여의도에서 저도, 네. 그래도 모든 그렇죠.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많이 일로 집산이 되고 주식 돋보기에 그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참 열심히 취재할 때 꼬마 때 취재하고 다닐 때 IT 쪽에서 전문가라고 만났던 분들이 지금 바이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렇지. 건데 BT지 BT. 네네. 바이오 테크놀로지지 그렇죠. 뭐. 그런데 결국 바이오도 거기 IT의 베이스에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주어드리는 걸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진단 쪽은 굉장히 잘할 수 있대요. 이게 굉장히 IT스러운 바이오거든요. 그치. 진단 쪽은 굉장히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기회가 남아 있는 쪽이 단백질 구조 분석, 펩타이드나 이런 쪽은 이제 그 분석 SCM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 황우석 때 막 우리나라 바이오 붐이 일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그쪽으로 많이 간 거야. 단백질 쪽으로 분석하는 쪽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 진단 쪽에서는 아직 뭐 괜찮은 회사는 퀀타 매트릭스라는 회사. 네. 네. 상장했지. 네, 상장 최근에 한 최근에 회사고요. 퀀타 매트릭스. 네. 이 회사의 이제 기술은 그거예요. 다쳤어요, 제가. 그러면 응급실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 폐혈증 때문에 죽어요. 맞아. 폐에 이제 피가 들어가면 죽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백신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응급 진단의 그 기술인데 자기가 푹푹 찔러 보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런데 이제 퀀텀 매트릭스는 굉장히 빨리 한 일주일 안에 이거를 진단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안티 바이러스를 이제 가져오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삼성병원이나 미국 쪽 그 응급실 이런 쪽에도 이제 납품한 실적들이 있고. 근데 제가 바이오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내가 질문했잖아. 네. 그래서 뭐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회사들은 S패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이 주사 같은 제형을
그냥 먹으면 나을 수 있게 경구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술인데 그 코로나 이제 치료제도 그런 걸로 개발하고 있고 베타글루칸이라는 물 다 하네 오늘 베타글루칸이라는 이제 물질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존에는 한 가지 약물만 가지고 이제 약을 병을 낫게 하는 게 많이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병용 투여 그렇죠. 같이 해서 약물 2개 같이 넣어서 이제 빨리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유력한 어떤 머티리얼로 손꼽히고 있고 비상장 중에 큐젠 바이오텍 큐젠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있고 큐젠 바이오텍이 이제 신테카하고 같이 해서 코로나 치료제 그렇지. 예,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걸리면 이게 폐섬유화 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계면 활성 폐 계면을 네, 쓰는 이렇게 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폐가 약간 저는 IT 말랑말랑해져야 돼. 전문가입니다. 야, 엔터는 좀 어떨 거 같니? 주발님 질문 있니? ITM 반도체 네, 좋습니다. ITM 반도체. 네. 거기는 이제 그 무선 이어폰 쪽, 이제 애플 쪽 보호회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보호회로가 어떠냐면 PCB에다가 위에 막 부품을 SMT 쳐가지고 굉장히 커요.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칩 하나의 크기로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거든요. 앞으로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쭉 올랐다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면은 대리를 부를 돈은 아끼니까 그럼 술을 더 먹겠지? 그러면 하이트 진로가 더 오를까요? 창의적이네요. 아니 근데 뭐 네. 답변하기는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자동차가 이제 어떤 무인화가 되면 이게 스스로 이제 운전하는 게 되면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차가 이동하는 중에 업무를 보거나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 미디어 쪽 소비를 하는 거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애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포테인먼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애플이 새로운 하나의 자기들을 콘텐츠 어떤 앱의 어떤 새로운 소비 시장이 하나의 디바이스가 생긴다는 컨셉으로 이제 저는 애플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조화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술 먹고 타도 되냐?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음성으로 이상한 명령했는데 이 기계가 잘못 알아듣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책임 소재가 명확치는 않아. 아직. 지금은 자율주행차 레벨 뭐 2 정도가 메인이고 오히려 자율주행보다는 드론의 개념으로 네네, 그렇죠. UAM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 맞습니다. 그 우리 한국항공우주 아까 질문을 네, 했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 한국항공우주가 먼저 될 수 있어. 어제 그 미래에셋의 그 박현주 회장도 뭐 유튜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조금 그렇죠. 코멘트한 거 보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분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은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라 책임 소재에 대한 거 그게 좀 명확해져야 돼. 사회적인 합의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잘 알아. 석박사급 인력이 몇천 명이 있거든요. 전체 직원 5천 정말, 명에 네. 2천 몇백 명의 석박사. 석박사급 인력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회사인데 밸류가 몇 조 안 돼요. 그렇죠. 2조 그렇죠. 얼마지? 아니, 이 실체가 있고 리얼한데도 2조 몇천억이면 정말 나는 한국항공우주는 그렇죠. 올해에 뭐 종목이 될 승부를 수도 한번 있죠. 이제 아이템 촬영하러 가요. 아 맞다 여기 또 출연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식사하고 가시죠. 네. 다음에 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빨리 저를 꼬셔가지고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 아이템도 사랑해 주세요. 끝. 알겠습니다.